직선이야. 그래서 점과 직선이 있을 거고 점과 직선이 있을 텐데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점직거를 사용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오케이? 잘했어요. 점직거를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점 x0, y0가 이렇게 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직선 L이라고 분다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루트의 제곱의 합이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대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됐지? 잠깐 보자. 기본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기본 문제 1장은 지난번에 다 했고 2장이 남아있는데 2장부터 자 거기 2-9번 지난번에 안 했죠. 2-9번 안 했고 뒤에 있는 부분들도 각각 안 했는데, 자 2-9번입니다. 자 2-9번에 x축 위에 점이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0이라고 x축 위에 있는 점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2x 빼기 y 더하기 1과 x 빼기 2y 빼기 2까지 거리가 같을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2x 빼기 y 더하기 1 이퀄 0와 얘와 어디까지 거리? x 빼기 2y 빼기 2 이퀄 0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림막 그리고 할 필요 없이 루트 갈까요? 5분의 뭐야? 2a 더하기 1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자 루트 5분의 a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 빼기 2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루트 5, 루트 5 일단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얘랑 같으면 되더라. 그러면 절대값을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두 가지. 제곱해서 풀던지,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풀던지, 아니면 자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두고, 자 푸는 거 하나, 부호마저도 같다라고 두고 푸는 거 둘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대치가 같다라는 얘기는 아예 알맹이 자체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부호만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넘겨주면 되니까 a 값이 얼마? -3이 나오겠고, 두 번째는 넘겨주면 결국 a가 얼마가 나온다? 3분의 1이 나오겠지. 값이 일단 두 개가 등장하겠네요. 자, 두 번째 봅시다. 2번에 보시면 5,3에서 거리가 2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셔야 됩니다. 5,3에서 거리가 2인, 자 2이고 2,1을 지난다. 2고 2,1을 지난다. 됐죠? 이렇게 지납니다. 가봅시다. 그러면 2,1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들아 식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지. 가장 어떤 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중에 서술형 평가하잖아. 선생님들은 이걸 알고 내신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걸 알고 내셔요. 알고 내시니까 잘 한번 봅시다. 만약에 자 내가 문제를 두 개를 낼 거란 말이야. 자, 첫 번째야. 그러면 일단 그대로 하나 풀어봅니다. y는 뭐라고 잡는다? 그냥 기울기를 m이라 적겠지. 오케이? 기울기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x 빼기 2라고 두고 더하기 1이라고 하면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 점집거를 사용해야 되니까 일반형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반드시 어떤 형태? 일반형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점집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m에 x 하나 있고 마이너스 y 하나 있고 마이너스 2m 하나 있고 더하기 1이 있을 텐데 이게 얼마가 된다? 제로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점집거 사용합시다.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위에 누가 올라오느냐 하면 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5, 3에서니까 5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됩니다. 5 집어넣으면 3m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여기에 절대값이 붙는 거야. 오케이? 그때 거리가 얼마가 된다? 2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드세요? 다 됐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근호도 있고 절대값도 있으니까 제곱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암산 좀 해. 3m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4의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까지 됐죠? 9m 제곱입니다. 4m 제곱입니다. 5m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m인데 여기 4하고 이쪽이 4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0이겠지. 기울기가 두 개 나오겠네. m이 얼마? 0. 0이라는 기울기도 있으니까 수평선의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이해돼요?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5분의 12. 끝!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밑에 참고로 해봐봐. 참고로 만약에 문제 다 똑같은데 5,3에서 거리가 2가 되는 건데 3,1을 지난다 라고 바꾸면 문제 난이도가 탁 뛴다라기보다는 애들 거의 대부분 다 틀립니다. 대부분 다 틀려요. 자, 여기 2,1을 지난다가 아니라 3,1을 지납니다 라고 하던지, 나중에 이게 원에 가서도 거의 유효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됐어? 자, 왜 한번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3,1로 변하잖아. 그러면 직선 수식이 어떻게 변하겠는데? y는 어떻게 되니? y는 뭐가 되죠? m에 x 빼기 3에 더하기 1. 여기까지 됐지? 표준형으로 표현됐으니까 일반형 mx 빼기 y 마이너스 3m 더하기 1 이꼴 0.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그리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누구를 지난다? 어디 있어? 3, 여기 어디에서 재는데? 5,3에서 거리죠. 5,3에서 2까지 거리가 2가 나와야 되니까 5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5를 집어넣으니까 5m 마이너스 3m 그래서 2m. 그 다음에 3 집어넣고 계산해 줬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절대값이죠.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그 결과가 그 거리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 2가 되겠네. 오케이? 다 됐어요? 다 됐죠? 여기까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2 있으니까 제발 약분해놓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야.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m-1의 제곱입니다. 이것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얼마가 되느냐면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정리했을 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m이 나오고 마이너스 2m이 얼마? 제로가 된다는 얘기지. m이 얼마? 제로가 되겠네 라고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자, 이런 일이 본질적으로 왜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답이 m이 0이네. m이 0이니까 그러면 얘가 0이면 y 이꼴 1이 되는 거고, y 이꼴 1을 좌표 평면상에 그려버리면
3,1을 지나면서 3,1을 지나는 직선인데 쭉 수평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얘는 5,3과 5,3과 거리가 딱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얘 치명적인 약점이 한 게 있잖아.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치명적인 약점이 뭔데? 너무 됐다. 치명적인 약점. 니 드립 칠락 하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 됐어. 됐지? 그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뭔데? x = 3이 무한대로지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x = 3이 못 만들어지잖아. m 안에 있는 식은 못 만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죠? 어제 바로 전날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3,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다 포함된 게 아니라 추가로 x = 3이 빠져 있는 데서 문제를 푸니까 m = 0이 나오는 거야. 근데 x = 3이 얘는 뭐가 돼요? 답이 돼버리죠. 오케이? 거리가 얼마인데? 2잖아요. 이까지 해야 되죠? 이까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상황으로 내가 수식을 잡을 때 뭐를 염두에 두는 거야? x = 3도 염두에 두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잘 생각해봐.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자, 얘들아 직선이 있어. 어떤 점을 지난대 1,1을 지난대 1,1을 지나는 직선이 1,15부터 거리가 3인 직선은 거리가 3이 되는 직선은 특정한 점을 지나면서 이쪽에서도 하나 만들어지고 이쪽에서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원래 직선이 2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점을 지나면서 거리가 지금처럼 뭐 2인 직선 이런 것들이 2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냥 다 그렇고 뭐 표준형으로 잡았을 때는 안쪽에 있는 이 수식을 생각하자.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내가 표준형을 잡았어요. 표준형으로 식을 잡았어.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라고 하고 자, 지나는 한 점 자체를 x0, y0라고 잡았다라면 표준형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y는 m에 x 빼기 x0 더하기 y0가 될 텐데 그러면 x0, y0를 지나는 모든 직선이 나온 게 아니라 한 직선이 빠졌잖아. 이거 있는데 x = x0가 빠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에서 x = x0를 뭐하면 추가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더 되셨죠? 이까지 됐어요? 됐지? 그래서 뭐 조까지 얘기해 드렸고요. 넘어갑시다.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공식 사선 공식입니다. 자, 사선 공식입니다. 사선 공식. 자, 삼각형을 갖고 있어요. 얘가 x0, y0, x1, y1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x2, y2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토탈 3점이 있는 상황인데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내가 뭘 알고 있다? 모든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좌표를 알 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건데, 자, 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틀이 있느냐? x0 하나, y0 하나, x1 하나, y1 하나, x2 하나, y2 하나. 이런 식으로 뭐다? 한 번씩 적습니다. 한 번씩 적습니다. 한 번씩 적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한 번씩 적습니다. 한 번씩 적고요.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을 반복해서 한 번 더 적습니다. x0, y0를 반복해서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리고 요 틀이야. 요 틀인데 이 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요 틀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사선이 결국에는 사선이야. 사선입니다. 됐죠? 사선처럼 보이지? 됐죠? 직선 아니고 그냥 옆으로 살짝 기울어진 선. 그래서 사선끼리 같은 사선끼리 같은 방향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이 녀석들끼리 다 곱합니다. 그리고 다 더해주는 거죠. x0, y1, x1, y2, x2, y0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줍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반대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거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있을 거예요. 반대 방향들끼리 곱해서 다 더해줍니다. x1, y0, x2, y1 그 다음에 x0, y2 오케이? 반대 방향으로 곱한 것들끼리 다 더해서 다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식끼리 뭐한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빼야 됩니다. 더하는 게 아니고 빼야 됩니다. 빼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틀의 계산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사선 다 곱해서 다 더하고 나머지 사선 방향으로 다 곱해서 다 더하고 그리고 빼고 절대값 씌워주면 곱하기 2분의 1을 당연히 여기 왜 붙였겠어요?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삼각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다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을 거야. 다 되긴 돼요. 다 됩니다. 싹 다 됩니다. 싹 다 되지만 뭐 그렇게 우악스럽게 풀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냐 싶기는 해.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자, 내가 그냥 얘기할게. 시계 방향이야. 쌤,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일종의 관성을 만들어 봅시다. 시계 방향으로 점을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 얘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 얘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적읍시다.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 마련해놓는 거야. 아,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반시계 같다, 어떨 때는 시계 같다 하지 말고, 오케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자고, 오케이? 시계면 시계, 반시계면 반시계, 그냥 우리는 시계라 하자. 오케이? 됐어요? 시계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자, 이상하게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4,7이 있어요. 이거 대충 그릴게. 4,7이야. 자, 4,7이 한 이 정도쯤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이 한 이 정도쯤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 1,1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5가 있다고 쳐. 8,5야. 8,5가 대략적으로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정석대로 내가 풀어볼게요. 방법 1입니다. 방법 1입니다. 방법 1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돼. 여기는 내가 편의상 A, B, C라고 할게요. A, B, C라고 할게요. 자, 먼저
한 변의 길이를 구합니다. 오케이? 자, 밑변을 먼저 설정해 줘야 되겠지. 자, 밑변 누구로 할래? 밑변 누구로 할래? 높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근데 뭐 딱히 없네. 그냥 밑변 AB라고 합시다. 밑변을 AB라고 하면 높이는 누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높이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얘가 별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뭐가 된다? 별입니다. 그래서 뭐 해주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데 AB 길이 먼저 구해봅시다. AB 길이 잘못했다 7의 제곱.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 얼마? 4의 제곱이네요. 숫자를 선택해도 이런 걸 선택하네. 됐지? 됐어요? 그냥 이대로 할게요. 이대로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됐죠? 이거 됐어요? 얘가 뭐가 된다? AB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A에서부터 B까지 이었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왜? 뭘 사용해야 되니까? 높이를 구하려면 뭘 이용해야 되니까? 점, 직, 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직선 하나가 필요해. 직선 하나가 필요한데 그 직선이 x의 증가량 얼마? 7, y의 증가량 얼마? 4, 7분의 4. 7분의 4고 지나는 점이 1,1이니까 x-1에 더하기 1에는 y라고 두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됐죠? 자, 양변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7을 딱 곱해주는 거예요. 자, 7 곱해서 암산 한번 해봅시다. 4x야. 7y인데 넘겨주면 마이너스 7y야. 곱하기 7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 7을 곱했고 여기 7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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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별을 구해봅시다. 자, 별 오늘 구한 공식입니다. 별 어떻게 한다고? 제곱합니다. 4의 제곱이고 7의 제곱이야. 여기 루트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대입을 해야 되죠. 누구한테? 여기한테. 누구를? 4,7을 대입합니다. 4 집어넣고 7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여기 16이고 여기 7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9죠. 그 다음 끝에 얼마 해야 돼요? 더하기 3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여기까지 됐어? 대입했습니다. 여기는 이 지점 4,7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데 자, 안쪽에 있는 요 계산을 합시다. 요 계산을 탁 하게 되면 19고 계산했었을 때 마이너스 30이고 따라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사람 없겠지.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면 날아갈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만 남겠죠. 근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0이죠. 30을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2로 나눠주면 답이 얼마 나온다? 15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런데 자,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걸 푸는데 이만큼 풀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풀겠지.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풀어요? 형,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데 사각형 해가지고 답 찢어내면 되는데 맞죠? 저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지금은 어떤 차원에서 아마 점직거도 이용하고 직선의 방정식도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이런 풀이가 필요한 거야. 맞죠? 이해가 됐어? 자, 마지막입니다. 방법입니다. 오늘 좀 전에 배웠었던 뭐를 이용한다? 사성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자, 근데 나는 이렇게 해. 이게 반복되잖아. 그럼 여기에 반복되는 녀석이 숫자가 단순해야 돼? 복잡해야 돼? 단순해야 되겠지. 반복되는 계산인데 복잡한 게 좋아요. 그래? 1. 그럼 여기 8호 시계 방향이라면 진짜 시계 방향 47 8호 1 오케이? 됐어요? 여기 해놓고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찍 7 찍 20 찍 8 마이너스에 찍 4 찍 56 찍 5 두 개 절대값 취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쪽이 얼마가 돼요? 35가 되네요. 이쪽이 얼마가 되죠? 65가 되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런 식으로 사선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도 있다. 산수만 할 줄 알면, 그리고 사선 공식이 뭔지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선 공식을 이용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고, 자 이제 두 문제 정도만 풀고 조금 쉬었다가 연습 문제 풀다가 원들 좀 들어가봐야 됩니다. 오늘 좀 해야 되겠네. 자, 두 점이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뭐다? 2-11번인데 A라는 지점이 2,3이에요. 그 다음 B라는 지점이 얼마가 되느냐면 6,1이에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해요. 얘들아, 근데 봐봐. 정점이 있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정점이다라는 얘기는 고정된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불러요. 고정된 점으로부터, 이건 제발 알아두셔야 돼. 고3 때 이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어떤 정점이 생길 거고 그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생각을 해야 될 게 있거든.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얘는 지금이야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푸는 과정에 수직 이등분선에 관련된 성질이 사용될 거고, 수직 이등분선에 관련된 성질은 이렇게 적힙니다. 두 점점으로부터 뭐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취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같은 떠는 점들의 하여튼 일단 자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취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정점에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중점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같은 거고, 자, 점점 같아지겠지. 그래서 자, 수직 이등분선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구하냐 그러지 마. 지금은 중점 찾으면 되겠죠? 중점이 누가 되는데? 4, 얼마? 2가 됩니다. 자, x의 증가량 얼마? 여기서 이만큼 증가량이 4가 되죠.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이 직선,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방향이 좀 틀어지긴 했는데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y는 뭐가 된다? 2에 x 빼기 4에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중점 찾고 직교 찾고 이제 그건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또 한 개가 더 나왔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래. 2-12번입니다. 자, 같은 거리에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얘들아, 어떤 직선 L과 직선 M이 있는데 LM이 있는데 L로부터 M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찾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나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나 갖고 대략적으로 살짝 앞에 살짝 앞에 살짝 앞에 살짝 앞에 있으니까 이 말이구나. 말을 조금 읽어서 해석해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또 이거를 죽어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해하는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가 외워지도록.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럼 정중앙 수직 이등분선. 직선 두 개가 있어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지금처럼 뭐가 된다?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 거리가 동일하다네. 그러면 두 개가 무슨 합동인데 얘 이기 전에 이 길이 같고 직각이 되면서 빗변이 공유가 되는 상황이니까 RHS로 합동이겠죠. 그래서 점점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 여기서부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느 부분이야? 이렇게 직교하는 부분이죠. 자, 다시 보면 이거 XX라고 합시다. 점 XX 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가 된다? 90도가 되는 상황이죠. 오케이? 자,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 있으니까 답이 두 개로 나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이야. 요거만 살짝 적어볼게. x 플러스 2y는 4라는 녀석과 a 플러스 2b는 4라는 녀석이 얘 위에 있는 건 직선으로 느껴지지? 밑에 있는 건 직선으로 느껴져요? 안 지지? 근데 밑에 있는 것조차도 직선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지금부터는 왜? 나 싫어. AB 싫어. 그게 아니야. 싫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잘 생각해봐. X, Y, A, B는 문자는 원래 숫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잡은 거잖아. 여기 2, 1 집어넣으면 얘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 2, 1 집어넣으면 얘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와 Y에 들어갈 녀석이나 A, B에 들어갈 녀석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값이 들어간다 이 얘기야. 그러면 뭐다? 얘도 같은 모양을 그린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지 뭐만 차이 난다? 위에 있는 녀석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X축, Y축이다 라고 봤을 때고 얘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A축과 B축으로 봤었을 때 이 그림이 서로 같아진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내가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만 전반적인 이제 수학 실력이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변수의 모양에 영향받지 않고 뭐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함수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찌 보면 이런 것들 풀 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근데 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x 빼기 y 빼기 1이 있어요. 뭐 어떤 직선이 있었겠지. 자, y는 그냥 2x구나. 2x 빼기 y 빼기 1 이꼴 0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내려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x 더하기 2y 빼기 1 이꼴 0가 있는데 자, 거기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자취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취방정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뭐라고? 관계식이야. XY에 관한 관계식, 즉 XY에 관한 등식입니다. 그러면 등식을 어떻게 찾아낼까라는 건데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아까 전에 모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 형태로 만들어지네. 문제는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다라는 건 납득을 하겠어. 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식을 알아야지 계산도 하고 값을 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는 요 곡선 위에,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이 점들 위에 이 각의 이등분선이 자취니까 자취 위에 점을 P로 잡습니다. 오케이? P로 잡았을 때 여기서 이까지 거리랑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등식을 이용해가지고 답을 찾아버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뭐라고 둘까요? x, y라고 둬도 되지만 여기 x, y 있으니까 여기 x, y 적는 게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a, b라 두든 pq라 두든 기음, 니음이라 두든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a, b라고 둡시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잽시다. 루트 5분의 대입합니다. 절대값 2a 빼기 b 빼기 1의 절대값이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봅시다. 루트 5분의 대입합시다. a 더하기 2b 빼기 1의 절대값이죠. 오케이? 얘를 풀면 된다. 얘를 풀면 됩니다. 관계식 나왔잖아. 탁탁 사라지고 정리하면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니까 모조리 다 같을 수도 있고 모조리 싹 다 같을 수가 있어요. 2a 빼기 b 빼기 1이랑 a 더하기 2b 빼기 1이랑 아예 다 같을 수도 있고 and 뭐가 될 수도 있느냐면 2a 빼기 b 빼기 1이랑 마이너스 a 빼기 2b 더하기 1처럼 부호만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식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식을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a에 맞죠? 마이너스 3b의 값이 0. 얘 정리하면 얘는 정리하면 3a에 넘겨주면 플러스 b에 넘겨주면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자 여기 봅시다. 얘랑 얘 보이죠? 뭐로 바꿔주면 돼? xy로 바꿔주면 돼. 됐죠? 얘를 x 빼기 3y x 빼기 3y는 제로 하나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3x 플러스 y 빼기 2 이퀄 제로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다. 조금 쉬었다가 내가 이거 좀 정리 한 번 더 해줄게. 좀 쉬었다 봅시다.